여러 조건상 편재와 비겁이 만나는 아이들은 정말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편재 비겁이에요. 편재 겁재 비견 다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사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주를 볼 때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앉아있는 만큼 공부에 효율이 나겠구나, 아니면 앉아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공부에 특화되게 잘 해나가려면 첫 번째는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이라는 아이가 사주에서 힘있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공부라는 걸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명식을 들여다 봤을 때 최소한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인성이 어느 위치가 됐던 간에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적어도 이 아이는 이 인성이 깨지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면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된다. 만약에 여기에 인성이 없고 이쪽 라인에 인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늦게 공부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인성이 있는데 이게 연과 월이라는 여기에 걸쳐져 있어야 적어도 어린 시절에 공부로 힘을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가 정인이다. 두 번째가 편인이 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누가 좋다? 정인.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편인이 아닌 정인이어야 학습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공부 자체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인하고 정인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인은 굉장히 습득 능력이 빠르다. 대신에 혼발된다. 되게 빠르게 적용시켜서 잘 써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잘 기억 안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정인은 전체를 다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많은 양을 해야 돼요. 밑바닥이 잘 깔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깔린 다음에 쌓는 연습들을 해나가요. 스스로. 점점 빨라지겠죠. 나중에는 바탕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초반에는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넘겨줘야 됩니다. 편인은 깊이를 가지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인은 넓게 퍼지는 공부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 가지는 거고, 여러 과목을 관심이 많아서 깊게 파겠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정인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게 조금 어려워요.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는 편인, 그 다음에 전체를 고려하는 건 정인의 영역이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주 8글자에 나는 인성이 없다. 그럼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인성은 중요합니다. 그 식상이 있죠. 식신은 일간을 해치는 아이가 아니라 일간을 보호하다 보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열심히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인성이 더해지게 되면 당연히 내가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상관이라는 친구잖아요. 관에 상처를 내죠.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재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데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글자잖아요. 근데 인성이 딱 붙어서 상관을 조절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관폐인이라고 한다. 내가 타인을 대변해서 말을 해주는 직업군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상관이라는 아이가 인성을 찾다고, 찰패자니까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얘 때문이다. 좋은 직업군 많죠. 그래서 변호사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타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조절을. 그러면 또 뭐 있어요? 관성. 이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성이 잘 되어져 있으면 관인상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조직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서 더 인정받고 올라가는 거는 얘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는 좋은데 말단 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놓일 수 있는 게 이 아이 혼자만 있을 때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재성이라는 아이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얘는 재극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8글자 중에
연월에 차지하는 비중이 재성이 많은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가 원체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재라는 이 현실에 머물려고 하거든. 현실에 머문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때 노는 게 재밌는 거고 남들하고 어울리는 그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저버리는 거예요? 인성을.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 빠진다고. 그래서 이따 한번 설명드릴 텐데 재성이 강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목적을 잘 정해줘야 돼요. 얘가 노는 거, 현실이라는 거에 자꾸 집착해서 가려고 하면 그게 아니야. 너의 목적은 이런 쪽이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멀리 봐.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인성이 재성에 머물러서 너무 놀고 싶은 거를 막아주는 제극인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거 얘가 다 해준다고. 나도 놀고 싶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인성이 강한 아이들은 안 나간다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참으려고. 이래서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연월에 잘 되어져 있으면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성은 십성 하나로 본 거지만 이 아이들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1번이에요. 형태를 조금 달리하죠. 금수는 당연히 차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차분하게 하는 애들,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얘가 잘하는데 산만해 하는 애들은 목화를 인성으로 쓰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좀 활발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쟤는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뭐 하는데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이런 애들은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는 차분한 거고 여기는 좀 활발한 거고. 토가 있는데 토는 약간 좀 애매해요. 조건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지로 내려오면 진술충이죠. 얘네가 시시때때로 항상 변화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인성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글자가 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니 목이라는 친구가 그래 인성으로 있는데 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이 목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12운성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했던 아이, 덜했던 아이, 못했던 아이, 같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힘이 약했던 아이들은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뭐냐 하면 우리가 목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천간에 간목이 있죠. 을목이 있고 인목이 있고 묘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모양 달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해 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 중에 을목이 있어요. 미 중에 을목도 있어요. 화도 마찬가지고 토도 마찬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묘목이 만약에 을목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다. 얘는 그냥 인격이라고. 얘가 만약에 인성이라면 얘는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그냥 박사 할 거야? 공부 얼마나 했어? 이런 거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 아이예요. 묘목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힘이 있어요. 묘목, 인목 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을은 조금 잘 봐야 돼요. 천간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천간 글자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지지에 오는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천간은. 간목은 인이 올 수 있고 신이 올 수 있죠. 뭐 여기 인호술이 당연히 붙을 거고 여긴 신자진이 붙을 거니까 뭐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인성이 제대로 공부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어요? 이 인성입니다. 얘는 그 힘이 약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할 수 있게끔 자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흔들리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얘를 인성으로 쓰려면 병하든 정하든 일간이 얘가 돼야 간목이든 인목이든 인성으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이는 인성으로 완전히 힘을 줬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자꾸 인성의 힘이 오는데 지지에서는 재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수 있다니까. 이렇게 구조가 돼버리면 약할 때는 주변에서 자꾸 독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합니다. 의외로 잘해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산만해졌어요. 이러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하면 을목이 4월에 태어났어요. 상관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할래? 하면 아니요, 저는 싫어요. 이런 말들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얼굴 표정에서 이미 싫은 게 티가 난다고. 상관이 일단 월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임수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은 요 임수가 사화를 누르게 되어져 있어요.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한다고.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상관을 눌러주면 공부한다니. 근데 문제는 인성을 무력하게 하는 운들이 오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얘를 무력하게 만들면 얘가 날뛰죠. 공부 안 하려고 하는 반항 기질 같은 게 날뛰게 되어져 있어요. 이 운 자체가 진, 사, 오, 미 대운으로 흐르면 그러면 임수가 여기서부터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묘, 절, 태, 양 흐르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임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본인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조금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격이에요. 이전 영상에도 했지만 10점격을 보시게 되면은 글자마다 격을 잡을 수 있어요. 그 격이 훼손 없이 잘 생겼을 때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고로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관격에 이렇게 되면은 걔는 자기가 가려는 목표 때문에 공부해요. 공부를 잘하고 그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꼭 거기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정제격이면은 내가 나중에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이런 거를 잘하고 아니면 유통 쪽으로 몸을 담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서 격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신살 중에 공부 잘하는 신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창귀인이에요. 문창귀인이 있는 애들이 똑똑해요. 총명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랑 똑똑한 거랑은 뭐가 차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공부를 잘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학업적인 성취가 있는데 이 총명하고 똑똑한 애들은 보면 공부는 별로 안 했어도 어디 갖다 넣어놨을 때 못하지 않아요. 잘 안 배운 건데 2, 3개월 만에 다 따라잡아가지고 그만큼 해낸다고. 그게 똑똑한 아이들이고 총명한 아이들이에요. 그 문창 있는 애들은 다 재능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어느 방면이든 간에. 근데 문창기인이 있는데 인성이 자리를 어렸을 때 못 잡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똑똑했는데 공부 안 했구나. 인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꾸준히 한 애들을 못 따라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잘 눌러주셔야 된다는 표현이 됩니다. 뭐 이 이외의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성, 격, 문창귀인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거 이외에 그런 거 없는데 공부 잘해. 그럼 잘하게끔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월에 다른 글자가 힘있게 있을 때 사회 초년에 어떻게 공부를 하거나 써먹어야 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식상이 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재성이 주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이 주가 되고 비겁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격으로 생겼다면 자격을 갖추려고 할 거니까 그 아이는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게 어설프게 되어져 있다. 이게 만약에 인성이 못 눌러주는 상태에서 식상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스스로 앉아서 하는 힘도 굉장히 약하고 이럴 때는 자기가 배운 것을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돼요.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오늘 배운 걸 자꾸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귀찮다고 그걸 안 들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답이 뭔데? 알고 있어도 물어봐서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게 조금 아니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앉아서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남한테 전달하는 쪽으로 자기 지식을 한 번 더 채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 식상이 조금 강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죠. 재성이 가장 항마가 강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스스로 재미를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부여돼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정제랑 편제가 있잖아요. 누가 문제겠어요? 편제가. 연월에 편제가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비겁이라는 친구가 같이 붙어서 아니면 대운의 흐름에서 여러 조건상 편제와 비겁이 만나는 아이들은 정말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편제 비겁이에요. 편제, 겁제, 비견 다 마찬가지. 편제는 공부가 꽤나 까다롭겠다.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좀 잘 잡아줘야 되는 게 이 아이다. 관은 좋아요. 인성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으로 공부 잘하고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목적이 있다.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나는 저런 직업군을 가질 거야.
난 저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관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잘 밀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B겁은 앉아서 공부 안 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타인과의 경쟁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 노출시켜줘야 돼요. 1인 독서실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남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도서관이라는 환경하고 어디가 더 좋겠어요? 공부로서 경쟁을 할 만한 친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면 따라가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경쟁으로 해야 돼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인성을 가진 아이들이 월등하다. 얘네가 거의 100의 힘을 쓴다 그러면 얘네도 하기는 하죠. 근데 그만큼 떨어진다. 100을 못 쓰니까 앉아서 10시간을 공부하라고 해도 다른 생각하다가 공부는 일정 시간만 한다. 공부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했을 때 더 효과나 효율이 좋겠다. 인성이 없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인성은 압도적입니다. 그냥 잘해요. 사주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면 나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라고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 풀이대로 아이들한테 좀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잘 안 됐을 때 혼내질 않아요. 못할 수 있겠구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얘도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자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